회피형 남자가 좋은 여자에게 상처를 줄 때 그들은 항상 그 피해가 그 순간에 끝난다고 믿습니다. 다툼, 회피, 침묵, 그리고 이별까지 말이죠. 하지만 그들이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좋은 여자는 요란하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녀들은 아주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녀는 더 이상 관계를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설명하는 일도 멈춥니다. 사랑을 주길 두려워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억지로 끌어내려는 노력도 그만둡니다. 그래서 마침내 회피형 남자가 그녀의 빈자리를 느끼고 감정의 변화를 알아채고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을 때 그녀는 더 이상 그를 기다려주던 예전의 여자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회피형 남자가 결코 대비하지 못한 유일한 결과입니다. 제가 이것을 회피형 남자가 전혀 대비하지 못한 결과라고 말하는 이유는 좋은 여자들은 감정적인 복잡함을 견뎌내는 인내심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들은 거리감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으며 상대방이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 내내 사랑으로 곁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이 영원히 견딜 수 없는 것은 상대방이 자신이 준 상처를 인정하지 않고 변하려는 노력조차 거부하는 것을 지켜보며 같은 패턴으로 계속해서 상처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심이 마침내 한계에 다다랐을 때 일어나는 변화는 결코 극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조용하고 내면적이며 영구적입니다. 그 이후의 변화는 분노나 통쾌한 복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신을 지키기 위한 본능입니다. 그녀는 그를 앉혀놓고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설명하는 마지막 대화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극적인 상황을 만들거나 최후 통첩을 날리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마음에 안전하지 않다고 증명된 사람으로부터 감정적인 투자를 거두어들이는 내면의 과정을 시작할 뿐입니다. 일단 이 과정이 시작되면 돌이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 패턴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자기 존중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회피형 남자에게 그토록 치명적인 이유는 그들은 보통 이 변화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전혀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핑계, 친밀감에 대한 불편함, 그리고 습관적인 회피 패턴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그녀가 관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췄다는 미세한 신호들을 모두 놓치고 맙니다. 그들이 마침내 빈자리를 느끼고 그녀가 더 이상 자신을 쫓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거리를 좁히려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챘을 때는 이미 감정적인 단절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된 후입니다. 그녀는 관계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미 그 관계에 대한 애도를 끝마쳤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데일리 러브의 가브리엘 하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회피형 남자가 좋은 여자에게 상처를 줄 때 일어나는 9가지의 심리적 변화와 그 후폭풍이 왜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항상 훨씬 더 고통스러운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녀는 그가 의지했던 정서적 안정감을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회피형 남자가 좋은 여자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가장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그가 평소에 필요하다고 의식조차 하지 못했던 것, 바로 그녀가 주던 정서적 안정감의 상실입니다. 좋은 여자는 회피형 남자가 압박감 없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의 개인적인 공간이 존중받고 그의 감정적인 한계가 비난이 아닌 인내로 수용되는 그런 환경 말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녀에게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고 그 안전함을 너무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길 때 그녀는 그것을 거두어들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작용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좋은 여자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이른바 안전기지의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그녀들은 폭풍우 속의 고요함이며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의 불안한 신경계를 자극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안정시켜주는 사람입니다. 회피형 남자들은 자신들이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안전감에 의존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압도당하는 느낌 없이 친밀감을 맺을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감정적인 단절과 회피, 그리고 그녀의 필요를 무시하는 태도로 그녀에게 상처를 주면 그녀는 더 이상 그 안정적인 존재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녀 자신의 감정적 건강을 포기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그 안정감을 거두어 들이는 순간 그의 신경계는 즉각적으로 그것을 감지합니다. 비록 그의 이성은 무엇이 변했는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갑자기 그녀 곁에 있는 것이 예전처럼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녀의 반응은 미세하게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따뜻함은 아직 남아있지만 그것은 계산되고 보호적이며 그가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조건하에만 주어집니다. 상대방이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동안
자신은 거리를 유지한다는 전략으로 모든 관계를 구축해온 회피형 남자에게 이러한 상실은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제가 보아온 바로는 이것이 회피형 남자들이 흔히 가장 먼저 느끼는 결과입니다. 비록 그들에게는 그것을 정확히 표현할 감정적 어휘력이 부족하지만 말입니다. 그들은 단지 무언가 다르다고, 그녀가 예전 같지 않다고, 둘 사이에 존재했던 편안함이 미묘한 긴장감으로 바뀌었다고 느낄 뿐입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 긴장감이 그녀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위험하다고 증명된 사람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그녀의 본능적인 방어 기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회피형 남자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지점입니다. 한번 좋은 여자가 정서적 안정감을 거두어들이고 나면 그것을 다시 얻어내는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그를 벌주거나 변화시키기 위해 일부러 마음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상처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무의식은 이미 그를 위험한 사람으로 각인시켰고 지속적인 행동의 변화로 다시 믿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그 어떤 사과나 약속도 그 각인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가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을 때는 그에게 이 관계를 유지하게 해주었던 그 근본적인 토대가 이미 완전히 사라진 후입니다. 두 번째, 둘 사이의 관계가 따뜻함을 잃어버립니다. 좋은 여자에게 상처를 줄 때 대부분의 회피형 남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관계가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미묘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 존재했던 따뜻함, 편안한 애정 표현, 진심 어린 미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게 만들었던 그 부드러운 에너지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는 않지만 점점 옅어지고 다가가기 어려워지며 현재의 현실이라기보다는 과거의 기억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관계에서의 따뜻함은 정서적 안정감과 신뢰를 통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회피형 남자가 좋은 여자에게 반복해서 상처를 줄 때, 아무런 설명 없이 숨어버릴 때, 그녀의 당연한 필요를 짐처럼 느끼게 만들 때,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주는 상처를 무시할 때, 그는 따뜻함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만드는 그 신뢰를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가 없으면 따뜻함은 진심이 아닌 연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녀는 여전히 친절할 수 있고 다정하게 대할 수 있으며 그와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안전하고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우러나오는 그 진실된 따뜻함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회피형 남자들은 이것을 정확한 언어로 표현하지는 못해도 이 변화를 분명히 느낍니다. 그녀의 문자가 친절하긴 하지만 짧아졌다는 것, 미소를 짓지만 예전처럼 눈까지 웃지 않는다는 것, 스킨십이 자연스럽기보다는 다소 기계적으로 느껴진다는 것, 그리고 대화가 진정한 친밀감이 존재하는 깊고 솔직한 영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안전하고 피상적인 주제에만 머문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관계는 계속되지만 두 사람 모두 겉으로 드러내 말하지 않는 어떤 공허함이 감돌게 됩니다. 지난 몇 년간 제가 지켜본 바로는 비록 어느 쪽도 공식적으로 이별을 말하지 않더라도 결국 이 따뜻함의 상실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인간은 친밀한 관계에서 따뜻함을 갈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곁에 있는 사람이 나의 존재 자체를 진심으로 기뻐한다는 것을 느껴야만 합니다. 그저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감정적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 따뜻함이 사라지면 관계는 과거의 껍데기만 남게 되고 결국 어느 한쪽이나 두 사람 모두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회피형 남자에게 특히 고통스러운 이유는 그들은 대개 그 따뜻함을 곁에 두고 있을 때는 그 가치를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그녀가 기꺼이 선택해서 주는 귀한 선물로 여기기보다는 그저 그녀의 원래 성격일 뿐이라며 너무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것이 사라지고 관계가 차갑고 멀게 느껴질 때 그제야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가졌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그녀의 따뜻함은 그저 다시 주겠다고 마음먹는다고 꺼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와 안정감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는 이미 모두 산산조각 난 후입니다. 세 번째, 관계의 권력 구도가 영구적으로 뒤집힙니다. 그녀가 그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을 멈추는 바로 그 순간이 그가 그녀를 잃을까봐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순간이라면 어떨까요? 회피형 남자가 좋은 여자에게 상처를 줄 때 발생하는 가장 깊은 심리적 변화 중 하나는 바로 관계의 권력 구도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내내 더 많은 것을 바란 쪽은 그녀였습니다. 더 일관된 태도, 감정적인 교류, 그리고 더 깊은 헌신을 원했죠. 권력을 준 쪽은 항상 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감정을 덜 투자했고 관계를 잃는 것을 덜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녀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주어
결국 그녀가 마음을 거두어 들일 때 그 모든 역학관계는 뒤집힙니다. 그것도 아주 영원히 말입니다. 이 변화에 숨겨진 심리는 아주 흥미롭습니다. 관계를 이어오는 동안 그를 향한 그녀의 애착은 그에게 권력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녀는 관계가 잘 풀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거리를 두려는 습관을 이해해 주었고 감정적으로 회피하는 태도도 용서했습니다. 그가 숨어버릴 때에도 묵묵히 인내하며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었고 그래도 그녀는 곁에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잃는 것이 그의 패턴을 견디는 것보다 더 끔찍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좋은 여자에게는 인내심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곁에 머무는 고통이 떠나는 두려움보다 더 커지는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그녀가 그 한계점에 다다를 때 그녀 내면의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그의 권력은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립니다. 이제 두려워하는 쪽은 그가 됩니다. 둘 사이의 거리를 눈치채고 그것을 좁히고 싶어 안달하는 쪽도 그가 됩니다. 먼저 대화를 시도하고 어떻게든 다시 연결되려 했으며 그녀의 반응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애가 타는 사람은 바로 그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쫓아오던 여자가 더 이상 다가오지 않을 때 그녀의 부재는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패닉을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회피형 남자들은 쫓기는 상황에 익숙하고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원한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하지만 그 추격이 멈출 때, 그녀가 이 관계가 계속되든 말든 진심으로 무관심해질 때 그의 신경계는 이것을 거대한 위협으로 감지합니다. 같은 남자로서 말씀드리자면 이 권력의 역전은 회피형 남자들에게 끔찍한 공포를 안겨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이 그토록 외면해왔던 진실을 마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은 스스로 인정했던 것보다 그녀에게 훨씬 더 많이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그녀의 헌신 덕분에 그들은 마치 자신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척, 아쉬울 게 없는 척 연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그 싸움을 멈출 때, 마침내 그녀가 진정으로 미련 없이 돌아설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억눌러왔던 자신의 진짜 감정과 강제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개 그 감정은 그들 스스로 인정하고 싶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절박합니다. 이 관계 역전이 영구적인 이유는 그녀의 심리 상태가 근본적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지금 밀당을 하거나 그가 자신을 쫓아오게 만들려는 얄팍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가 변하기를 바라는 그 단계를 진심으로 완전히 넘어선 것입니다. 그가 변하든 말든 이제 그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더 이상 기다려줄 마음이 추호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이런 진정한 체념의 단계에 도달하면 비록 서류상으로는 혹은 물리적으로는 함께 있을지라도 과거에 존재했던 그 관계는 이미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네 번째, 그녀의 침묵이 그에게 극심한 불안을 유발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여자에게 상처를 준 후 그에게 혼자만의 공간은 한때 자유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엄청난 불안을 만들어내는 괴물로 변합니다. 예전에는 편안한 거리감으로 즐겼던 것이 이제는 그녀가 영영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때 자신에게 숨통을 틔워준다고 고마워했던 그녀의 침묵은 이제 그가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무거운 의미들로 짓눌려 옵니다. 화가 난 걸까? 마음을 접은 걸까? 다른 사람이라도 만나는 걸까? 그가 그토록 갈구했던 그 거리가 이제는 그를 미치도록 괴롭히는 고문도구가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회피형 애착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실을 폭로합니다. 회피형은 자신의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동시에 자신이 그 공간에서 돌아왔을 때 당신이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이 변함없이 곁에 있을 거라는 그 안정감이야말로 그들이 안심하고 도망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배경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여자가 셀 수 없이 많은 상처를 받고 나면 그녀가 계속 곁에 있을 거라는 보장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더 이상 인내심 있는 기다림이 아니라 진심 어린 단절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의 신경계는 그 미세한 차이를 즉각적으로 감지합니다. 이것이 만들어내는 불안은 그가 평소에 느끼던 익숙한 불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평소 그의 불안은 지나친 친밀감, 과도한 감정적 헌신, 가까워져야 한다는 압박감에 의해 유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불안은 관계의 단절,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를 파괴했다는 공포, 그리고 그녀의 침묵이 영원할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은 잠재적인 버림받음에 대한 불안이며 회피형들이 누군가에게 얽매이는 것보다 훨씬 더 극심하게 두려워하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제가 이 단계에 있는 회피형 남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들은 완전히 길을 잃은 듯한 혼란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먼저 다가와주고 그가 만들어 놓은 틈을 어떻게든 메워보려
애쓰던 여자가 모든 것을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멈췄다는 사실은 결코 해방감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독한 상실감입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을 집착적으로 확인하고 그녀의 짧은 대답을 과도하게 분석하며 자신들이 그토록 필요하다고 고집했던 그 거리감 때문에 오히려 불안에 떨게 됩니다.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면서 그들이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녀의 감정적 헌신에 얼마나 기대고 있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유독 고통스러운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녀의 침묵이 그에게 불안을 일으킬 때쯤이면 망가진 관계를 회복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침묵은 치기 어린 전략이나 연애 게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감정을 완전히 거두어들였다는 진실된 증거입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쫓아오게 만들려고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침묵하는 이유는 수없이 말해도 절대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제 단 한마디도 해줄 말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5번째, 그녀의 다정함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대부분의 회피형 남자가 좋은 여자에 대해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여자들은 분노나 극적인 상황으로 상대를 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의 문을 굳게 닫아버림으로써 스스로를 지킵니다. 회피형 남자가 좋은 여자에게 상처를 줄 때 그가 겪게 되는 가장 뼈아픈 상실 중 하나는 바로 그녀의 부드러움에 닿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건네던 다정한 말투, 따뜻했던 스킨십, 자신의 속마음을 가감없이 털어놓던 솔직한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이 결코 뚫을 수 없는 견고한 벽 뒤로 영원히 사라져버립니다. 그가 착각했을지는 몰라도 그녀의 부드러움은 결코 나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와 함께 있을 때만 약해지기로 한 그녀의 위대한 선택이었으며 세상 사람들에게는 꽁꽁 감춰둔 자신의 가장 여린 모습을 오직 그에게만 보여주기로 한 용기였습니다. 하지만 부드러움은 안전함이라는 온상을 필요로 합니다. 그가 감정을 거부하고 뒤로 숨어버리고 그녀의 당연한 마음을 짐처럼 취급하며 반복적으로 상처를 줄 때 그는 바로 그 안전함을 처참하게 부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함이 없으면 다정함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차가운 도끼나 잔인함이 아닙니다. 철저히 그를 멀리 밀어내고 자신을 보호하는 두꺼운 방어막입니다. 그녀의 부드러움을 잃는 것은 그 어떤 분노를 마주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분노와는 다르게 이 상실은 영구적이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뜨겁고 즉각적입니다. 활활 타오르지만 결국엔 식어버리죠. 하지만 부드러움을 거두어들이는 것은 아주 고요하고 치밀합니다. 그것은 문을 닫고 안에서 자물쇠를 단단히 걸어 잠그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사과할 수 있습니다. 변하겠다고 맹세할 수도 있고 예전의 친밀함을 되찾기 위해 발버둥 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2번 다시 그녀의 부드러움에 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그는 다시 그 마음을 내어줄 만큼 안전한 사람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바로 이 순간이 회피형 남자들이 마침내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에 거대한 무게를 실감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따뜻함이야말로 이 관계를 특별하게 만들어준 기적이었고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준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불안한 신경계를 어루만져 주었고 그가 살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온전히 수용받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앙심을 품어서가 아니라 그 소중한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증명된 사람으로부터 그저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소리를 지르거나 멱살을 잡고 싸우는 것보다 더 뼈아프게 찌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녀가 그에게 어떤 해코지를 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더 이상 그에게 어떤 마음도 내어주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풀어야 할 싸움도 없고 이겨야 할 말다툼도 없으며 자신을 변호하거나 행동을 설명할 방법조차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그녀는 그저 다정함을 거두어들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거두어들임은 그가 뼛속 깊이 느낄 수는 있지만 절대 고칠 수는 없는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과거에 이미 저질러버린 일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6번째, 그는 자기 자신의 선택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이 회피형 남자에 대해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모든 것을 합리화합니다. 도망치는 매 순간, 감정을 차단하는 모든 상황,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때마다 그들은 자신은 아무 문제 없고 상대방이 너무 집착하거나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지나치게 감정적일 뿐이라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변명거리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좋은 여자에게 상처를 준 일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결코 떨쳐낼 수 없는 지독한 자기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좋은 여자들은 회피형이 관계가 망가진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그들의 뻔한 변명에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녀는 억지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충분한 공간을 주었고 그의 패턴을 인내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절대 보여주지 못할 품위와 우아함으로 그의 회피를 감싸 안으며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무너지고 마침내 그녀가 돌아섰을 때 그는 평소에 써먹던 그 비겁한 합리화를 더 이상 꺼낼 수 없게 됩니다. 그녀가 애정 결핍이라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녀가 숨막히게 했다고 탓할 수도 없습니다. 그녀는 늘 그에게 쉴 공간을 주었으니까요. 그녀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녀는 세상 그 누구보다 그를 깊이 이해했으니까요. 이것은 회피형 남자에게 깊은 불쾌감을 안겨주는 지독한 정체성의 위기를 초래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쩌면 나 자신이 진짜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강제로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회피가 자기 방어가 아니라 스스로를 파괴하는 자해 행위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변명이 건강한 경계선이 아니라 그저 친밀감에 대한 공포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관계가 매번 끝나는 이유가 단지 잘못된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진짜 좋은 사람과 관계를 유지할 능력 자체가 내게 없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제가 본 바로는 이 자기의심이 곧바로 극적인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깊은 씨앗을 심어놓습니다. 그들은 뜬금없는 순간에 그녀를 떠올립니다. 그녀가 얼마나 참고 기다려주었는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자신에게 얼마나 과분하게 잘해줬는지를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면서 자신을 그토록 깊이 사랑해줄 사람을 두 번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를 당연하게 여기고 회피로 그녀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던 사람 대신 자신의 패턴을 선택한 것이 끔찍한 실수가 아니었을까 자책하게 됩니다. 이것이 유독 고통스러운 이유는 이 자기의심에는 쉬운 해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저 지금부터 다른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먹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패턴은 그의 신경계와 과거의 애착 역사에 아주 깊게 뿌리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택을 끝없이 의심하고 대체 불가능한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도 자신이 과연 그녀를 지켜낼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스스로조차 확신하지 못합니다. 이 끔찍한 후회와 무기력함의 조화는 회피형들이 진심으로 좋은 사람에게 상처를 준 후에만 겪게 되는 아주 잔인한 고통입니다. 7번째, 그는 어떤 사람을 새로 만나도 결코 예전의 그 연결감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새로 만나는 모든 사람이 오직 그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만 더 뼈저리게 확인시켜준다면 어떨까요? 회피형 남자가 좋은 여자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가 끝난 후 많은 남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며 그 감정을 다시 재현해보려 하거나 그녀 없이도 괜찮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랬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은 아주 참담한 발견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그녀가 주었던 그 따뜻한 감정의 질과 비교조차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만남은 어색하고 대화는 피상적입니다. 감정적인 교류는 깊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끊임없는 비교는 자신이 내다버린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숨겨진 심리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회피형 남자를 사랑하는 좋은 여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희귀하고 특별한 관계의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압박감 없이 온전히 상대를 수용하고 방치하지 않으면서도 공간을 내어주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을 줍니다. 회피형의 방어기제 너머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꿰뚫어보고 보통 사람이라면 절대 가지지 못할 인내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줍니다. 회피형 남자가 이것을 잃고 다른 사람을 만나보려고 할 때 그는 이런 자질을 갖춘 사람이 결코 흔하지 않다는 것을 아주 빠르게 깨닫게 됩니다. 그녀 이후에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서 그의 회피 본능을 즉각적으로 일깨우거나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관계를 유지할 최소한의 연결조차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친밀감을 나눌 만큼 가깝고 그의 자율성을 보장할 만큼 충분히 여유로웠던, 오직 그녀만이 채워주었던 그 완벽한 자리는 다른 어디를 뒤져도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패로 끝난 모든 데이트, 겉도는 대화, 어긋나는 만남들은 그녀와 나누었던 시간들이 특별했다는 고통스러운 진실만을 더욱 굳혀줄 뿐입니다. 같은 남자로서 말씀드리자면 이 깨달음은 보통 이별 후 몇 달이 지난 뒤에야 찾아옵니다. 이별 직후에는 차라리 안도감을 느끼고 자유를 만끽하며 혼자 있는 게 낫다며 스스로를 설득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누군가와 다시 마음을 나눠보려 했을 때 이 비교는 도저히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녀처럼 그를 이해해주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녀처럼 그의 패턴을 받아주지 못하고 아무도 그녀와 같은 정성과 인내심으로 그를 사랑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새롭게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를 공허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이 결과가 유독 잔인한 이유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것을 파괴한 장본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는 일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 되게끔 그가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그토록 높은 차원의 사랑과 수용, 엄청난 인내심은 어디서도 쉽게 구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좋은 여자에게 상처를 준 대부분의 회피형 남자들은 그 완벽했던 연결감을 다시 찾기 위해 수년을 헤매지만 결국 대부분은 영원히 찾지 못합니다. 8번째, 그의 회피 패턴이 더 이상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고 외로움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좋은 여자에게 상처를 주고 도망칠 때 그 회피는 한때 압도적인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었지만 이제 그 안전하다고 믿었던 패턴은 고립감으로 돌변합니다. 그가 그토록 필요하다고 고집했던 혼자만의 공간은 더 이상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외로움일 뿐입니다.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유지했던 감정의 거리는 이제 그저 혼자 버려진 기분으로 느껴집니다. 평생 동안 친밀감을 조절하기 위해 의존했던 그의 회피 패턴이 이제는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그의 회피 패턴은 누군가 지속적으로 그 벽을 넘으려 시도할 때만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쫓아오고 연결되려 애쓰고 그의 도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려 했던 그녀의 마음, 이것들이 역설적이게도 그에게 밀어낼 누군가를 제공해 주었기에 그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쫓아오기를 멈출 때 그의 거리를 담담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길을 가버릴 때 갑자기 그의 패턴은 예전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는 지금 다가오는 사람을 밀어내며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철저하게 혼자인 것입니다. 그 뒤에 밀려오는 외로움은 관계 속에서 감정이 벅차올라 느꼈던 외로움과는 다릅니다. 그때의 외로움은 잠깐의 거리두기와 혼자만의 시간으로 치유되는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외로움은 지속적이며 공간을 가졌다고 해서 결코 해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공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리를 원했고 이제 무한한 거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유를 느끼는 대신 온 신경계가 고통으로 감지할 만큼의 고립감을 느낍니다. 제가 2단계에 있는 회피형 남자들과 대화해보면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이런 패턴에 혼란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회피, 감정적 거리두기, 독립성 우선하기 등 한때 그들을 안전하게 만들어주었던 전략들이 이제는 그저 단절감만 느끼게 합니다. 그들은 가까워지기를 원하면서도 자신의 옛 패턴을 유발하지 않고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녀를 그리워하면서도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던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다시 연결되어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피형 남자들이 결코 예측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들의 회피는 사실 보호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옥이었습니다. 그것은 친밀함의 취약함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었지만 동시에 외로움 속에 그들을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패턴조차 사랑해주려 했던 사람을 밀어내버린 후에야 비로소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회피가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였다는 사실을 이해했을 때쯤 그것을 극복하도록 도와줄 수 있었던 사람은 이미 떠나고 없습니다.